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해설 자료는 바로 붕어빵에서 상추로 생존, 연결, 그리고 진정한 부입니다. 요즘 정말 춥고 매서운 경제 위기 이야기만 들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그 차가운 한파 속에서 피어난 진짜 가슴 따뜻한 개인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건조한 통계나 경제 뉴스에 짓눌리기 십상이죠. 하지만 오늘 이 자료는요, 그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이 팍팍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에 인간의 온기가 어떻게 진정한 부를 만들어내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일단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0만. 와,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죠. 원문의 저자가 부업자 모임에서 한 영상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이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시대라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이거 완전 제2의 IMF 사태 아니냐, 건국 이래 최악의 붕괴다, 이렇게까지 우려하고 있거든요. 연일 빚더미에 앉은 분들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 무시무시한 거시경제의 공포 속에서 진짜 현실이 어떤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자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00만 폐업의 그림자와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자, 이제 그 무서운 경제 데이터는 잠깐 내려놓고요. 저자가 직접 걸었던 그 얼어붙은 골목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변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서 거리가 정말 황량하고 썰렁한데 그 한가운데 모퉁이에 오로지 생기가 팍팍 넘치는 작은 붕어빵집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차갑고 암울한 경제적 겨울에 이 작은 노점만이 따뜻한 열기와 그 달콤한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간식만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썰렁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모여드는 동네의 진짜 따뜻한 사랑방 같은 곳이었죠. 저자도 첫날은 4,000원, 그 다음은 10,000원어치를 사면서 무려 3번에 걸쳐 이 노점 주인분들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1인 다역 치열한 삶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저자가 이 부부를 가리켜 척박한 상권에서 살아남은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건데요. 이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남편분은 개인 택시 운전에 붕어빵 장사, 거기다 어머니 간병까지 하시고요. 아내분은 보험회사 일하시면서 붕어빵 굽고 똑같이 간병을 도맡아 하십니다. 아니, 이것만 해도 숨이 찬데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붕어빵 장사가 끝나는 봄부터는 두 분이서 무려 1,000평이 넘는 밭에서 농사까지 짓는다는 겁니다. 와, 이 1인 다역의 완벽한 팀워크, 생존을 향한 치열함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분들의 진짜 댐댐이를 보여주는 엄청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분이 보험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하셔서 탁월한 실적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두바이와 스페인으로 가는 호화 여행 포상을 받으셨죠.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셨으니 정말 꿈 같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간병해야 한다고 그 럭셔리한 여행을 단번에 정말 주저없이 포기하셨습니다. 본인들의 달콤한 휴식보다 가족을 향한 헌신을 먼저 선택한 거죠. 이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이 저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삭막하고 치열한 세상인데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부부의 모습에 저자는 진짜 자석에 이끌리듯 푹 빠져들었다고 해요. 부부의 따뜻한 인품을 두고 마치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천리향 꽃에 비유했는데요. 멀리서도 그 짙고 따뜻한 향기가 전해졌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겨울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3월 29일, 마침내 붕어빵 기계는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며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 멈춘 기계, 시작된 선물입니다. 날씨 추워지면 다시 만나요 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가게 문을 닫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빈자리가 묘하게 아쉽고 그립던 어느 나른한 일요일 오후였는데요. 갑자기 저자 스마트폰에 카톡 하고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바로 그 붕어빵 가게의 아내분이셨어요. 성수동 집에 있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부부가 곧장 저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가게 문을 닫았던 그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이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양손에는 직접 밭에서 정성껏 키운 싱싱한 상추와 쑥갓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생명력이 팍팍 넘치는 초록빛 선물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선물이 전해진 배경에는 정말 가슴 먹먹한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붕어빵 가게 문을 닫은 지 채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결국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치르셨던 거예요. 그 찢어지는 슬픔과 엄청난 육체적 피로 속에서도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수확물을 잊지 않고 저자에게 챙겨다 준 겁니다. 생명과 죽음이 엇갈리는 그 초록빛 선물 앞에서 저자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었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상추가 전해준 진짜 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쥐어준 성추는요, 절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위로이자 끈끈한 연결의 끈이었던 거죠. 우리 해설 맨 처음에 봤던 100만 폐업 시대, 그 차가운 금융의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경제적인 부는 오로지 통장 잔고의 숫자로만 측정됩니다. 하지만 이 붕어빵 부부가 보여준 진정한 부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상은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어떤 위기와 슬픔 속에서도 내 곁에 남은 사람으로 측정된다는 사실. 이 자료는 그 두 가지를 정말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남긴 이 한 줄의 메모가 오늘 해설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00만 명이 문을 닫는 이 혹독한 경제 한파 속에서 복잡한 거시경제 지표만 쳐다본다고 생존의 비결이 나올까요? 절대 아니죠. 골목길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이웃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 부부의 삶. 그것이야말로 차가운 경제 논리를 뛰어넘어 인간과 인간의 끈끈한 연결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남게 한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모두 이 혹독한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끊임없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붕어빵 부부의 상추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부를 축적하는 진짜 방법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100만 폐업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생존 전략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바로 그거 아닐까요?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